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뭉치 양성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현봉입니다. 네, 예시아빠 송호철입니다. 그 포털 검색에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 그리고 금감원에서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 뭘까요? 변액연금 나 알아 이거 나 알아. 네. 변액보험이에요, 변액보험. 이제 월급쟁이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 이 관련해서 말도 많아요. 뭐 좋다, 나쁘다, 뭐 또 이 관련돼서도 또 뭐 이게 또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라 또 잘못된 정보도 많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변액보험을 한번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본인이 운영해 나가야 될지에서 감을 잡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변액보험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하나의 상품이고 제대로 활용하면 노후 생활에 있어서 한쪽을 담당할 수 있는데, 문제가 마치 이것을 어떤 그 펀드처럼 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이렇게 환급률을 높여가지고 뭐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격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변액보험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요. 예전에 저 변액보험 관련된 그 방송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되는데 이 펀드에 투자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변액보험 돈을 내면 이게 다 펀드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변액보험은 보험금이 변하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펀드로 운영이 되는데, 내가 보험료를 내면 여기에서 일단 사업비라는 게 빠집니다. 계약 체결 비용하고 계약 관리 비용이 빠지고요. 그러면 빠진 다음에 이런 거를 순보험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특별 계정이라는 데 들어갑니다. 특별 계정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펀드로 운영이 돼 가지고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 특별 계정에서 매월 어떤 것들이 빠지냐, 이른바 뭐 위험보험료라든가 회사마다 여기에서 이제 사업비가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연금을 개시하게 되면 일반 계정으로 전환이 돼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을 판단을 할 때는 들어가는 돈이 일단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비용을 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낮거나 아니면 위험보험료가 낮을 때 일단 낮은 상품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환급률이 높을 거고요. 두 번째는 운용이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펀드 수익률이 높고 또 펀드 비용이 낮은 게 있다면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전환해서, 결국은 이제 연금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연금을 전환할 때 비용이 낮고 연금 전환 이율이 높은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걸 좀 보험사별로 좀 비교해 보면 좀 팩트를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내용은 좋은데 이거 일반인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그냥 돈 내면 알아서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뭐 까보니까 엄청 복잡하구만. 그러니까 당하지. 일단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에셀 아빠님이 제대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잘 풀어 한번 주보시죠.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액보험을 투여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입을 할 때 수수료가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이나 이제 계약 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이나 아니면 각 보험사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보면요, 일단 뭐 단 5개 회사를 예시를 해놨는데,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뭐 괜찮아요. 저희가 우리 금융사 알잖아. 이건 뭐 어차피 나와 있는 공시 자료니까. 그러니까 메타라이프 생명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비용이 이제 7년 이내에는 5.58%.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면 일단 매월 5.58%가 계약 체결 비용으로 빠지고, 플러스 계약 관리 비용이 또 9%가 또 빠지고, 플러스 또 최저사장 보증이 0.058%가 빠집니다. 그 남은 돈이 이제 펀드로 투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약 10, 방금 메트라이프 기준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4~5%.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뭐 프루덴셜 생명 같은 경우는 뭐 계약 체결 비용 4.58%, 계약 관리 비용 4.67%, 최저 사망 보증 비용 0.0058%뭐 이런 식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일일이 설명드리는 건 그렇고 이제 자료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내는데 이게 100% 펀드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수수료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 돈이 이제 펀드에 투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어려우니까 밑에 수수료율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회사별로. 근데 1에서 7년, 8에서 10년, 10년 초과일 경우에 어느 회사가 수수료율이 조금 낮은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나한테 유리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되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게 지금 저희가 뭐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각 상품별로도 좀 차일 수 있을 수 있고 뭐 변액연금이냐 변액 유니버셜이냐에도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이런 부분들이 실제 빠져나가는 거고 빠져나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뭐 운용되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기준 자료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각 사별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정리한 거니까요. 그걸 좀 보시고 좋은데 근데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약간 에이스 생명이 아마 이제 처부생명, 처부라이프로 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의 후발주자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보험사를 선택할 때 이 사업비가 중요시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부라이프 상품이 조금 더 우리가 저렴한 비용을 떼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 처부라이프 직원 아닙니다.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 회사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그 출신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그렇지. 투자 상품인데 원금도 보장이 되면 땡큐지.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전혀 의미가 없다. 그렇지. 왜 의미가 없냐면 일단 원금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최저 원금 보장 수수료가 최저 뭐 연금 뭐 적립금 수수료가 연에 0.5% 정도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에 일단 0.5% 정도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금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보험사도 안전장치를 둬야 돼요. 그게 이제 채권형 펀드 비율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원금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연에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채권형 펀드 의무 편입 비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이중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액연금 상품은 그 연금 개시 시점에 적립금을 최저로 보장해 주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저런 잣대를 한 흐름으로 쭉 보셔야지 그냥 사안사안으로 놓고 보면 이것도 장점, 저것도 장점, 저것도 장점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뭐 예시표에 언급돼 있는 대로 만약에 저희가 20년 후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원금이 뭐 50만 원씩 냈다라고 하면 20년 후에 1억 2천 되는데 그렇게 20년 동안 저축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원금 돼 있어요. 그럼 답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플러스 알파의 장치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제가 뭐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얘가 제 역할을 하는 데에 더 중심을 맞고 그런 기능과 그런 관리가 되느냐를 포인트로 보셔야지 또 추가적인 기능 있네? 이런 걸 메인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이 좋은 게 좋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걸 위해서 수수료가 나간다는 거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변액보험 평가를 할 때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수익률은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 그 비용은 어떻게 펀드 운용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일단 펀드의 기준 가격이라 하는 것에는 이미 특별 계정 운용 보수하고 보증 비용이 차감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 가격만 그냥 비교를 하고 단수 수익률만 비교해도 어느 정도 비교는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의 펀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데 이제 국내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펀드의 3년 수익률을 비교를 해 보니까 보면 이제 국내 펀드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메트라이프 생명이나 프루덴셜 생명의 언제 자료죠? 이거 자료를 이걸 최근 1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메트라이프 생명이나 프루덴셜 생명의 배당 주식형 상품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높은 이런 측면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높은 국내 펀드가 비용이 높은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파란색 음영 처리를 해놨으니까 좀 비용이 높은 펀드를 좀 피해서 비용이 좀 저렴한 상품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하는 거면 상품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 내에 운영되고 있는 펀드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여기 하나 보면 메트라이프 보면 이제 순자산액이 가장 많은 게 성장 주식형하고요, 가치 주식형이 순자산액이 가장 많잖아요. 근데 3년 수익률 보면 동일한 상품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가치 주식형 같은 경우는 3년 누적 수익률이 43%인데 성장 주식형은 25%입니다. 물론 이제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상품 내에서도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은 조금 인지하고 펀드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또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5년 수익률을 보더라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래셋이 다양한 라인업이에요. 미래셋 생명의 펀드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래셋 생명의 이제 그 전반적인 이를테면 3년 수익률은 글로벌 마켓 주식형 같은 이런 펀드가 상당히 괜찮은데, 근데 미래셋 생명의 펀드 상품의 단점이 뭐냐면요, 대부분 나는 미래셋 생명의 글로벌 마켓 주식형에 투자를 해. 그러면 이게 다른 펀드에 또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이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생명의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다는 단점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작년 7월부터요 ETF 상품들을 출시를 해가지고 비용을 엄청나게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이건 이제 보험사의 트렌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변액보험에 가입을 해서 펀드 구성을 할 때 국내 주식형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누적 수익률을 보되,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ETF 상품을 가입을 해서 좀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펀드 5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가장 괜찮은 게 메트라이프 생명의 미국 주식형인데, 이거는 비용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액보험 내에서도 비용이 낮은 펀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축 목적에서 본다면 비용을 낮추는 게 맞다라고 하면 또 이제 뭐 이걸 또 펀드와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펀드와 비교해 보면은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과도한 사업비가 좀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이건 단순 비교가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펀드를 가입하고 인덱스나 ETF를 가입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용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안에 펀드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펀드에 가입해서 비용을 낮추는 게 변액보험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다만 이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 단기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장기 유지해 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형태로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연금 목적이면 어느 정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또 돈이 들지 또. 네. 이게 연금으로 전환할 때 왜 비용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특별 계정에서 또 일반 계정으로 전환해서 연금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비용을 뗍니다. 일단 연금으로 받을 때도 일단 0.5% 비용을 뗀다. 뭐 말이 때? 0.5% 뗀다. 아니 펀드 해봤자 수수료 제일 높은 게 0.5%, 얘들은 뭐 제일 싼 게 0.5네? 예,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 비용이 0.5%를 넘어서는 이런 회사들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연금으로 전환할 때 비용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또 이제 선택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상품 가입할 때 사람들이 그 수익 어떻게 돼요? 이게 관심 있지.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연금 전환에 대한 비용, 원금 보장에 대한 비용, 특별기준 투입에 대한 비용, 이걸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거 당연히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걸 사실대로 고지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있겠죠. 있으실 텐데 없다고.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그 네. 당연히 있겠죠. 네, 예. 정상적으로 고지하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건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으로 전환할 때 이 이율 자체가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래전에 가입한 건 이율이 이 장표보다 높습니다. 연금 전환 시 이율이라는 게 연금을 전환할 경우에 주는 이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2.5% 전후로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그나마 이제 연금으로 전환할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은행 이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1억 원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하고 아니면 그냥 이자만 받을 때 하고 보면 현재 제1금융권 이자율이 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자 속도 빼면 1.7% 정도 됩니다. 근데 보험사의 경우는 현재 연금으로 전환하면 비과세일 가능성이 높을 거니까 충족을 하게 되면 2.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억을 하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를 170만 원 받는데 보험회사는 250만 원 받는다. 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50만 원 이자를 받으려면 예금으로 하려면 얼마를 해야 되느냐. 동일이자 받으려면 1억 4,700만 원. 한 50% 정도를 더 투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의 장단점이 명확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단점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단계별로 사업비를 다 댄다. 그 비용이 높다. 근데 이걸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일단 안전한 제1금융권의 예금과 비교해서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변액보험은 조금 특히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진짜 노후자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셔라. 이 점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1금융권과 비교를 해서 그 이자는 높은데 중요한 건 얘는 한 10년, 20년 운영했을 때 이 정도 이자를 1년부터 그 1금융권보다 더 높여주는 거고 1금융권을 예적금을 연금 목적으로 20년 하시는 분이 있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보험사가 연금 전환에 대한 이유를 이 정도로 줘야지 의미가 있지 않나. 그건 당연한 거다 저는 생각하고 이거마저도 없으면은 양아치 상품이지 뭐.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구적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참 83점이 뭐 주파수인가? 67.9 60.1, 52.4, 29.8 점점 내려가네요. 뭡니까? 네, 변액보험 유지율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드렸지만 변액보험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일부라도 가입자한테 이득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사업비만 주구장창 다 내고 해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요. 4년 유지율이 52.4%다. 아까 7년 이내 사업비 비율 한번 보세요. 7년 이내 사업비 비율을 얼마나 많이 떼가는지 내용 보실 건데 7년 내에 해약하는 비율이 70%다라는 거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상담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상품 좋아, 수익률 좋아라고 해서 가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인권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과 맞지 않게 가입하면 이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제대로 자문을 받아보고 일단 그 이후에 어떤 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를 보고 그 이후에 거기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변액보험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상품만 가지고 놓고 볼 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표 대표님이 이걸 보면서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으신데.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자기 반성이 먼저 들어가고요. 과거의 저의 활동이나 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자기 반성이 좀 들어가고요. 근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유지율을 보면서 이 유지율이 높아져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지는 않고요. 근데 문제의 출발은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투자자문업을 하고 저희가 투자자문업을 하면서 새로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고객한테 직접 수수료라는 걸 받는 거거든요. 물론 그걸 뭐 매달 주시진 않지만 뭐 그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받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금액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고객이랑 같이 가면서 그 이익이 점점점 커가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변액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 구조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쪽에서 단기간에 수익이 발생한다. 소득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소득이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에셋 아빠님이 얘기해 주신 건 장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건데 물론 아주 좋은 분을 만나시면 내 수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장기적으로 잘 관리해 주겠으나
기본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게 아예 태초부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액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한테 그걸 제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그걸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스스로 잘 관리해 나가시던가 아니면 별도의 계약을 맺으시던가 그래야 이게 관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관리를 기대 안 하시는 게 가입하시면서 장기적인 뭐 그 목표나 이런 거에 충당한다라고 했었을 때 유리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어려운 점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고객이 받고자 하는 장기적인 필요성과 그다음에 이걸 제한하는 쪽에서의 필요성,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매치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금감원자를 보니까 그 변액보험 가입해서 펀드를 한 번이라도 변경해 본 적이 있냐, 몇 %일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10%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조치를 내린 게 FC들한테 기대하기 어려우니 자체적으로 펀드를 관리하실 수 있는 콜센터를 만들어라, 뭐 이런 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충돌되는 상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팩트를 많이 좀 팩트 위주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일괄적인 답변 드리기 위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변액보험 관련돼서 고민되시는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또 문의 주시고요. 지속적인 관심 강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